안녕하세요. 서울대 우등졸업생의 공부비법의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한글 공부시키는 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 먼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집중할까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공부는 언제부터 시키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7살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세가 넘었다. 우리 아이가 내년에 학교를 간다. 그러면 한글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죠. 1학년 1학기 내내 한글 읽고 쓰기만 배우거든요. 그렇게 진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막상 한글을 읽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당황하고 아이도 당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7살이면 한글 공부를 시작해서 학교 가기 전에 읽기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쓰기까지도 가능한 상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7세면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요즘에는 4살짜리도 한글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책을 더 빨리 읽게 되면, 그러니까 글자를 더 빨리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문해력도 엄청 좋아질 것 같고, 그러기는 하지만, 글쎄요. 저는 7세 이전에는 굳이 그렇게 글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가 원하면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5세, 6세에도 엄마 나 한글 배우고 싶어.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 좀 창피해. 나도 한글 알고 싶어. 이렇게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하면 가르쳐 주시는 거는 항상 환영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그 교육 강국 핀란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핀란드에서 7세 이전에는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읽기 능력을 보면 2018년에 핀란드는 5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더 일찍부터 글자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글을 읽는 능력은 핀란드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7세 이전에는 글자를 따로 가르치지 않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7세 이전에 글자를 알아서 혼자서 아이가 독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즉 8세 이후에 글자를 알고 책을 혼자 읽을 줄 알면 그 이후에 읽는 독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우리가 언어 중추는 좌뇌 쪽에 있다고 하죠. 그게 결정되는 게 바로 이 7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키려면, 즉 7세가 되었거나 아니면 아이가 원하면 그 이전에 그때는 한글 공부 책이나 유튜브에 요새 한글 공부 동영상 같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시키시면 돼요. 그 이전 나이, 5세, 6세거나 3세, 4세거나 이때는 그러면 노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판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사물 이름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속 알려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한글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간접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책을 읽을 때 그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짚으면서 읽는 방식은 저는 사실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책 읽는 재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 같은 것을 읽는 거는 내가 저 글자 너무너무 읽고 싶은데 못 읽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알게 되면 그 쾌감이 있지만 사실 아이들 책은 글자보다는 그림 위주고 스토리 위주이기 때문에 이게 글자가 이제 버벅버벅 거리면 너무 답답해지죠. 나는 다음 장을 빨리 읽고 싶은데 엄마는 지금 여기서 사과 이걸 지금 계속 집착하고 있으니까 지금 백설공주가 쓰러져가지고 이 다음 얘기 빨리 왕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왕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 읽기 자체가 지루해지고 싫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글자 하나하나에 영어 책을 읽으면서 단어 뜻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얼마나 영어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 공부에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을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에 집중해서 가르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 언제 뗄 수 있죠? 어떻게 뗄 수 있죠? 아직 5세인데 쓰기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들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셨어요.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근데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학교 가기 전에 한글 못 떼고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라면 그런 경우는 저는 진짜 한 케이스도 못 봤어요. 많이들 한글 어떻게 떼요? 라고 고민을 하지만 어느 순간 다 떼고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훈민정음이라는 게 참 좋은 글자죠. 우리 세종대왕님이 까막눈인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까막눈인 사람조차, 나이가 많이 든 사람조차 금방 배울 수 있게, 머리가 굳어버린 사람조차 금방 배울 수 있게 만든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쌍자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랬을 때, 계산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다 합해가지고 조합해서 읽는 방법 금방 배우죠. 한 달이면 합니다. 그래서 글자 자체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죠. 하지만 실질 문맹률이라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사실 좀 다릅니다.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보다는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뭐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뭐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봤자 못 알아듣겠지, 이게 아니라 경제, 사회, 국제 뭐든 좋아요. 그런 얘기들을 그냥 아이 앞에서, 식탁에서 오늘의 뉴스 이런 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엄마 그 단어는 무슨 뜻이야? 지금 무슨 얘기해? 했을 때 설명해주면 그 어휘가 또 하나 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의 어휘를, 아이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어휘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식탁 위에서 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 읽는 게 있겠죠. 그거는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저는 부모님께서 직접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어휘를 늘려서, 그러니까 책에서 본 어휘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급 어휘가 아이에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공부는 언제부터? 7세부터. 단 아이가 원하면 그 이전에 해도 좋다.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7세보다 어린 나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뭐 간판 아니면 사물 이름을 읊어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그리고 7세부터는 아니면 아이가 원하면 한글 공부책이나 동영상으로 편안하고 재미있게 공부를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보다는 뜻에 집중하라. 여기까지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다른 공부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2월 17일에 발간될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 라는 책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